민주당이 민영화 드립을 치기 시작했어요. 민영화 드립을 치는데 저는 이걸 일명 방귀 낀 놈이 성낸다 이렇게 평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이제 민영화를 죄악시합니다. 민영화가 잘못된 거다. 이게 이제 오랜 좌파의 선동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저도 좌파였잖아요. 저도 오랫동안 이제 민영화는 나쁜 거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또 민영화가요, 여러분. 우리나라 민영화가 문제가 많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흑자 보는 공기업을 민영화하고요, 적자 보는 공기업을 민영화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또 SK그룹한테 약간 미안한데, 유공을 여러분, 돈 많이 버는 유공을 그렇게 민영화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내지는 한국이동통신, 지금은 SK텔레콤이죠. 내수산업이고 거의 땅 짓고 헤엄치기로 돈 버는 건데요. 한국이동통신을 민영화해서 SK텔레콤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민영화를 제약시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이때까지 민영화의 역사가 좀 문제가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민영화를 왜 하냐 하면 적자를 보기 때문에 골치가 아파서 민영화를 하는데, 민영화는 좋은 거라고 자본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흑자 보는 공기업을 민영화 먼저 한다. 그럼 민영화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민영화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정치에서 좌파들의 득세, 민영화를 죄악시하는 이 풍토가 생길 수 있었죠. 그러니까 민영화는요, 여러분, 민영화 자체로 좋은 건 나쁜 게 아닙니다. 민영화 해야 될 거는 해야 되고 안 해야 될 거는 안 해야 되는 거지, 그 자체로 절대적인 어떤 악이다 선이다 이렇게 만드는 거, 이게 이제 정치를 산으로 가게 하는 거죠. 나라 재산을 민간에 넘긴다는 걸 명분론적으로 접근을 하면 이게 산으로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좌파들의 그 선동에 이게 있어요. 나라 재산을 민간에 넘긴다. 그런데 여러분, 자본 잠식 상태에 있는 공기업이 재산일까요? 아니, 다 까먹었어. 다 까먹고 빚만 있어. 그러고 이제 앞으로 회생도 가능할 가능성이 없어. 엄청난 구조조정을 해야 돼. 정부는 여러분, 그게 이제 피고용자가 곧 국민이고 유권자입니다. 정부는요, 여러분, 잔인하게 하기 어려워. 그래서 선진국들이나 이럴 때, 저거 골칫거리인데 어떻게, 몰라, 민간에 넘겨. 그리고 민간에서 그냥 잔인무도한 그 M&A 전문가들이 와서 구조조정하고 고용 막 정리하고 팍팍팍팍 막 해대죠. 그러니까 정부도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자기 손에 칼 묻히기 싫어서 민영화하는 경우도 많죠. 자, 제가 민영화에 대해서 지금 사전에 좀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민영화 논란에 국한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민영화 이런 말이 나오는 원인이요, 여러분. 항상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자본 잠식, 적자입니다. 적자. 바로 적자가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는 근본 원인이죠. 그러니까 적자 나는 공기업을 방치할 수 없고 자본 잠식의 공기업을 방치할 수 없으니까 민영화를 하는 겁니다. 애물단지가 세금을 축내면 정부가 감당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공기업과 관련해서 되게 이중적인 자세를 취해요. 일단요, 여러분, 공공서비스는 어때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서비스는 저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공기업은 적자 나면 안 된다고, 그것도 바래요. 그러니까 공기업 공기업 흑자와 저렴한 공공서비스는 이율배반입니다. 이율배반. 둘 다 어떻게 되지? 저렴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흑자까지 내는 건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정치 집단, 특히 집권당은요, 공기업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은 저렴하게 하지만 저렴한이 아니라 사실은 적정한 요금이죠. 적정한 요금과 적정한 적자. 그게 이제 그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적자와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적절한 요금,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그거 사이에서 계속 여러분 줄타기를 해야 돼요. 줄타기를. 그걸 이제 시시각각 계속 요금이라든지 원가라든지 변동하기 때문에 그걸 되게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야당은요. 그럼 야당은 뭐를 해야 될까요? 감사를 열심히 해야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여당은 사장, 그리고 야당은 감사. 이게 공기업의 정치학일 겁니다. 공기업 견제와 균형의 원칙 속에서 최적점, 우리가 보통 이런 최적점을 파레토 최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최적점을 잘 옵티멈
옵티넘 그러니까 최적점을 찾아가는 끊임없는 고민. 이게 이제 공기업의 정치학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시스템은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민주당은 어떤 개짓을 했을까?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망쳐놓았을까? 자, 여러분 일단 한전만 보자. 한전을 보면 1번요. 문재인 정부가 한전에서 뭘 잘못했냐? 생산 원가를 미친 듯이 올려놨습니다. 가장 원가가 싼 원자력 발전을 악마화했죠. 그리고 LNG 발전에 대한 의존도를 높였습니다. 물론요. 이렇게 해놓고 LNG 가격이 떨어지면은 어머 우리 생산 원가가 떨어지니까 어머 우리 잘못하는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행운도 좀 늦었지만 문재인 정부가 지금 어때요 여러분? LNG 가격이 여러분 6배가 올랐죠. 지금 6배 올랐다가 지금 다시 내려오고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 에너지 자원은 여러분 가격이 요동치는 거 보이시죠? 뭐 석유값만 봐도 이 에너지는 수급이 탄력적이지 않아서 공급이 뭐 가격 는다고 늘고 뭐 이게 또 정치적인 이유로 몇몇 과점 시장 아닙니까? 산유국이 몇몇 과점 시장이고 오페크 이런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 이게 가격이 엄청 비탄력적이죠. 그냥 팍팍팍팍 뜁니다. 가격 오른다고 공급이 늘고 뭐 그러지 않고 장난을 치죠. 이거 완전 경쟁 시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LNG 같은 거. 그래서 지금 생산 원가가 결과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올라갔죠. 이게 또 LNG 가격 때문만 생산 원가가 올라간 게 아니죠. 태양광, 풍력 등의 신재생 에너지 있잖아요. 이거 당위와 명분에 입각해서요. 태양광과 풍력의 보조금을 엄청나게 지급했죠. 그 보조금을 정부비 설치할 때 정부 보조금 들어갔지만 구매할 때는요. 구매할 때는 한전이 원가 이상으로 이 전기를 사줘서 적자 요인이 된 겁니다. 한전한테 적자를 떠넘겼고 나라는 설치할 때 보조금 나와서 나라 예산 까먹고 한전 적자 만들고. 자 그리고 이번에 보시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LNG 가격이 급등한 거잖아요. 대외 변수입니다. 대외 변수. 그러니까 우리가 대외 환경에 대응할 능력을 낮췄죠. 여러분 우리가 전기 없이 어떻게 살아요? 전기라는 전략 자원, 전략 시스템 이거를 대외 환경에 취약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그리드, 전력 그리드, 파워 그리드를 뭐 일본하고 연결된 것도 아니고 북한하고 연결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모자란다고 완충 역할을 해줘서 어디서 땡겨올 새도 없는 고립된 섬과 같은 그리고 우린 산업국입니다.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큰일 나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대외 변인에 흔들리는 나라가 돼버렸다. 대외 환경에 대응할 능력을 낮췄다. 그나마 LNG가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한국석유공사 이런 데서 장기 계약으로 했으니까 그나마 지금 충격이 덜 하죠. 그리고 단기 계약 위주였다면 여러분, 지금 장기 계약 비율이 70%가 넘는 거로 아는데 지금 단기 계약 30% 물량 때문에도 지금 허덕허덕 하는데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LNG를 현물 거래에 의존했다면 지금요, 한전은 여러분 적자 정도가 아니라 망했네 망했어 소리가 나올 정도로 그런 사태가 벌어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세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LNG 장기 계약이라는 완충의 역할을 해서 지금 사태가 이만큼 그나마 우리가 그냥 큰일 났어가 아니라 문제네 정도로 말할 수 있는 건 LNG 장기 계약이라는 완충 버퍼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문재인 정부는요. 대외 환경 변화에도 취약한 시스템을 만들었고 명분론에 빠져서 생산원가 그런 거 몰라. 원자력은 틀렸어. 원자력 틀렸고 석탄 틀렸고 다 틀렸고 LNG 저 보조하는 거 LNG 하고 친재생 에너지 늘려. 생산 원가가 고려의 대상이 아니한 정치를 했고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전력의 적자 확장 그리고 한국전력만 적자 확장이 됐나요? 정부도 적자 확장을 한 거죠. 추경 같은 거 걷어가지고 막 에너지 전환한다고 퍼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네 업자들 먹여 살렸잖아요. 나쁜 놈들이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 이 거에서 문재인 정부는 무책임의 끝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또 이거 한전하고 이런 거 관련돼 거기에 멈추니까 뽀요이스 다 기억나시죠? 북측 이런 뜻이죠. 그 문건 뭐였을까요? 탈원전 감사한다고 하니까 감사원을 무력화시켰죠. 막 증거를 인멸하고 신시켰어요.
귀신이 시켰어요. 나 진짜 황당하죠. 증거가 사라졌는데 왜 그랬어요? 귀신에 씌었나 봐요. 그게 공무원이 할 말이죠. 그게 여러분 이게 진짜 실제로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 아닙니까? 감사원 무력화시키고 수사 검사들은 다 해체시켜버리고 그리고 야당은 토착의 구고 언론은 기레기고 누구의 이야기도 듣지 않고 밀어붙였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걸. 그리고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죠. 이 원인 제공자는 여러분 민주당이고 문재인 정부입니다. 이 모든 사태를 지발저려서 민영화 타령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민영화만 답이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지금 정작 윤석열 정부는 지금 골머리를 썩고 있을 겁니다. 이 골머리를 썩는 와중에서도 민영화의 민자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거기서 민주당이 와가지고 이러는 겁니다. 지금 민영화 하려고 그러지 이 나쁜 놈들아. 전기요금 왕창 올리려고 그러지 이 나쁜 놈들아. 이 똥싼 새끼들이 성을 내고 있어요. 똥싼 새끼들이 여러분 성을 내고 있죠. 자,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여러분 근원적인 것부터 생각합시다. 공기업을 운영할 때 집권당이 각 국민들도 마찬가지예요. 국민들도 개념을 탑재해야 돼요. 싼 서비스만 아니라 생산 원가 개념도 우리도 장착해야 됩니다. 그거는 정부와 국민이 다 성숙한 자세로 접근을 해야 돼요. 생산 원가의 개념을 장착하고 우리가 같이 무엇을 추구할 때 그 생산 원가에 대한 부담은 누가 지는 거예요? 정부가 지는 거지. 그 정부는요.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무책임하게 가격은 싸야 돼 라고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산 원가 개념을 분명히 장착하고 여러분 공기업을 효율적으로 최적점으로 여러분 운영하는 건 정부와 그리고 국민의 공통 의무일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방만하게 운영하면 안 됩니다. 방만하게 운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요 내부 감사 한전 안에서도 감사가 있겠죠. 그리고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 등 견제 역할을 여러분 제대로 복원시켜야 될 겁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야당 됐죠. 민주당 이제 민주당이 야당이 돼서 지금 벌써부터 난리인데 자기네들이 얼마 전까지 운영을 했었던 기관을 지네들이 감사권을 남용해서 난장판을 만든다. 한전을 문준석열 정부가 이렇게 만들어놨다. 이런 개똥 어거지 논리를 막 벌인다면 우리는 민주당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개똥을 싸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심판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꺼져 이 새끼들아. 이렇게 심판해야 됩니다. 역사의 죄인 취급을 하고 너희들 꺼져 이렇게 우리가 한마디를 해야 됩니다.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죠, 여러분.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정권의 개똥과 이 민주당의 개똥 이걸 우리가 심판을 해야 되는 건 6월 1일날 심판을 해야 됩니다. 역사의 죄인은 심판을 해야죠. 이 평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